새벽 4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뜬 김동수 씨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50세인 그는 22년째 대구 시내를 누비며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조용히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보다 머리는 휘어졌지만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는 아내 미영이가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47세인 미영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남편이 든든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동수 씨는 차고에서 택시를 빼내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오늘도 야근까지 해야 했습니다. 20세인 준호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게를 압박했지만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출근길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단골 승객 중에는 동수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아들 대학생이라 부지런히 벌어야죠. 동수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 자랑, 가족 자랑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미영이가 차려준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남편과 아들을 챙겼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네. 뭐려. 당신이 더 고생하잖아요. 요즘 준호 등록금 때문에 야근까지 하는데. 괜찮아. 우리 준호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오후에는 관광지와 병원을 오가며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22년간 대구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니 어느 길이 막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많은지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동수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기 있어서 불고기 만들었어요. 그래. 여보 손맛이 최고지. 준호도 학원에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로 더욱 의젓해진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준호야, 학교 어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네, 아빠.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수님들도 좋으시고요. 그래. 열심히 해라. 아빠가 뒷바라지 걱정은 하지 마. 식사를 마친 후 동수 씨는 다시 야간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몰며 동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22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현명한 아내였고 준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오니 미영이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20년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동수 씨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행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나면서 동수 씨는 미영이에게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던 미영이가 요즘에는 거의 매일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장 볼 것이 그렇게 많을 리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동수 씨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들렀을 때 미영이는 또 시장에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 다녀와서 점심 차려드릴게요, 미영. 오후 2시쯤 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시장 갔다 왔네? 오늘 특별히 좋은 나물이 나왔다고 해서. 미영이가 장바구니에서 몇 가지 나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장 자주 가네. 시장 아주머니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요. 동네 소식도 듣고 좋은 정보도 얻고요. 동수 씨는 아내가 사교적으로 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집에만 있던 미영이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수 씨가 오후에 집에 들렀을 때 미영이는 시장에 나가 있었고 3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샀어? 정육점에서 좋은 고기 있다고 해서 조금 사왔어요. 미영이가 들고 온 고기는 평소보다 훨씬 좋은 부위였습니다. 한우 등심이었는데 평소 가게 형편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한우 등심. 비싸지 않았어?
정육점 사장님이 단골이라고 조금 깎아주셨어요.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간 그 시장을 이용해온 단골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정육점에서 갈비를 사왔는데 이번에도 평소보다 좋은 품질이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마 오래된 단골이라 그런가 봐요. 그분도 장사 잘 되니까 단골들 챙겨주는 거 아닐까요? 미영이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주말에는 미영이가 새로운 화장품을 사왔습니다. 평소 화장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그녀였는데 요즘에는 화장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새 화장품 샀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 보니까 저만 화장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관리는 해야죠. 동수 씨는 아내가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여보 예뻐지려고 하니까 좋지?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화장하고 외출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엄마, 요즘 시장 정말 자주 가시네요. 그래.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아, 네. 준호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는 아들이 어머니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대학생이 된 아들이 어머니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동수 씨가 일찍 들어왔을 때 미영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또 시장 가. 네. 오늘 정육점에서 특별히 좋은 고기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냉장고에 이미 고기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미영이가 사온 돼지고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잠깐 의문이 들었지만 혹시 냉동실에 보관하려고 미리 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돌아왔을 때 또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선도 함께였습니다. 정육점에서 생선도 팔아. 아, 생선은 옆에 수산물 가게에서 샀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미영이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시장에 자주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 씨는 월말이 되어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생활비가 평소보다 50만 원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준호의 대학 등록금은 따로 적금을 깨서 해결했고 특별히 큰 지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동수 씨는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미영이가 시장에서 쓴 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루에 5만 원, 많을 때는 8만 원씩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장값이 많이 나갔네. 그래요? 요즘 시장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똑같이 사도 돈이 더 들더라고요. 미영이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네. 동수 씨는 자신의 수입이 부족한 탓으로 여겼습니다. 22년간 성실 택시를 몰아왔지만 아들 대학비까지 생각하면 항상 빠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수 씨는 야간 운행 시간을 늘렸습니다. 평소 자정까지 일하던 것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생활비는 부족해지는데 집에는 정육점에서 받아온 고급 고기들이 계속 들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한우 갈비, 목요일에는 돼지 목살, 토요일에는 또 한우 등심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던 고기를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먹게 되었습니다. 여보, 고기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육점 사장님이 많이 깎아주셔서 오히려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깎아주면 사장님 손해 아닌가? 가끔 다른 단골분들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인심 좋은 분이시라.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동수 씨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을 때 미영이는 또 시장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받아온 갈비가 그대로 있었는데 오늘도 또 고기를 사러 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선과 함께 또 다른 고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 갈비 아직 있는데 오늘도 고기 샀어. 아, 이건 정육점 사장님이 새로 들어온 부위라고 맛 좀 봐달라고 하셔서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공짜.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안 받으셨어요. 동수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새 상품을 홍보하려고 단골에게 거의 공짜로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엄마가 자주 시장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응, 엄마가 좋아하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집에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빠, 사실 뭐? 친구들이 가끔 이상하다고 그래요. 뭘? 엄마가 시장에서 너무 오래 계신다고요. 동수 씨의 가슴이 조금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이 봤다는 거야? 네, 시장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가 정육점에 정말 오래 계신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또 시장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입을 다물었고 동수 씨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50만 원이나 부족한데 고급 고기는 계속 들어오고 아내는 매일 시장에 나가서 몇 시간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쌓여온 의구심들이 동수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부족해지고 미영이는 매일 시장에 나가며 집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급 고기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동수 씨가 일찍 집에 들어왔을 때 미영이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미영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마침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수 씨는 평소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시선이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 오늘은 고깃집 뒷문으로 와? 동수 씨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뒷문으로 오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동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보니 정육점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의 대화 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몇 개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준비할게. 시간 되면 가게로 와. 할 말이 있어.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동수 씨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가 정육점 사장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니.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영이가 샤워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동수 씨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 들어오셨어요? 미영이가 바스가운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왔어. 동수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저녁 일찍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미영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동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본 것을 눈치챌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동수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만든 불고기를 먹으면서도 이 고기가 어떻게 집에 오게 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 좀 피곤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요. 미영이의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동수 씨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빠랑 잠깐 이야기하자. 네, 준호야, 너 혹시 엄마가 정육점에 얼마나 오래 계시는지 아니? 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친구 말로는 한두 시간은 계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동수 씨는 놀랐습니다. 고기 하나 사는데 한두 시간이나 걸릴 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정확히 본 거야. 네, 그 친구 집이 정육점 바로 앞이라서요. 가끔 창문으로 보인다고. 그 순간 설거지를 마친 미영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 대학 이야기였어. 동수 씨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는 문구가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22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변화들이 이제야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는 것, 화장품과 새 옷, 설명할 수 없는 고급 고기들, 그리고 부족해진 생활비까지. 동수 씨는 이제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휴대폰 메시지를 본 후 이틀이 지났지만 동수 씨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문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깃집 뒷문으로 와.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토요일 오후, 동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운행을 마쳤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전통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장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정육점이 보였습니다. 22년간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던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장과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지만 나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정육점 앞을 지나가면서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이 혼자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는 시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미영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집에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집에 있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동수 씨는 시장 뒷골목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장 뒤쪽으로 돌아가니 좁은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잠깐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골목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요즘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미영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동안 잘 해왔잖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육점 사장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동수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가 정말로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정육점 뒷문 근처에서 미영이와 정육점 사장이 마주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단순한 장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받아. 이번 주 생활비에서 빼낸 거야. 미영이가 봉투 하나를 정육점 사장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아서 번 돈을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고 있다니. 고마워. 덕분에 가게 운영이 많이 나아졌어. 당연한 거지. 우리 사이잖아.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평소 집에서 들을 수 없던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미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동수 씨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발밑에 있던 빈 병을 밟고 말았습니다. 유리병이 굴러가며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누가 있나? 정육점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수 씨는 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지만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22년이 뭐였나?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온 게 뭐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수 씨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장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다른 남자에게 건네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응. 동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마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미영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22년간 함께 산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동수 씨는 그동안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시장에 나갔고 집에서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동수 씨가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는 또 시장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고민했던 질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 아빠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 준호의 손이 펜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뭔데요? 엄마 얘기인데 너 혹시 시장에서 엄마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뭔가 아세요? 동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반응만 봐도 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뭔가 알고 있구나.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동수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요. 동수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야 확신을 갖게 된 일을 아들은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어떻게 알게 됐어? 친구가 말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육점 앞에 사는 그 친구 말이야. 내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제가 안 믿으니까. 준호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뭘? 사진까지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 해봐.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동수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하지만 친구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육점 뒷골목에서 두 분이. 준호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그럼 너는 한 달 동안 이걸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요? 말하면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있었어? 네. 그리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엄마 모습 보면 동수 씨는 20세 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았구나.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왜 둘이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있어요? 미영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웃음 띤 얼굴로 물었습니다. 동수 씨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동수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준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미영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20세 아들이 한 달 동안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22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동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동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아내와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 준호가 학교에 간 사이 미영이가 또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네, 오늘은 시장 안 가면 안 될까? 미영이가 화장하던 손을 멈추고 동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어조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동수 씨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내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육점 사장하고 너하고
동수 씨는 끝까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이런 식으로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화장대 앞에서 일어나 동수 씨를 마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수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정말이구나. 네. 미영이의 대답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사과하거나 변명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22년이야. 22년을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미영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동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받을 권리. 22년 동안 택시 기사 아내로만 살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동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야? 그 사람은 저를 진짜 여자로 봐줘요. 그리고 이해해줘요. 평소 같으면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동수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22년이 뭐였나?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 택시 몰아서 이 집 지키고 준호 대학 보내고 생활비 벌어온 게 다 허실이었나?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동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이런 남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진정해요. 시장에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번 돈까지 가져다 주면서 이런 짓을 해? 그 돈은 준호까지 알고 있었어. 한 달 동안이나. 미영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알고 있다고요? 친구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다더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동수 씨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밤 2시까지 택시 몰아서 번 돈으로 다른 남자 가게 도와주고 온 동네가 다 아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미영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뭐라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동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쩌고?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해할 거예요. 동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 22년 결혼 생활에 대한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정말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미영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잠깐. 생각 좀 할게요. 미영아, 하지만 미영이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동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22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내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던 걸까요?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미영이가 집을 나간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동수 씨는 택시 운전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듯 평소보다 조용했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동수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동수 씨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20세가 된 아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동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도 안 오고? 응. 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 씨는 지난 5일 동안 수없이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동수 씨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 네, 혹시 아빠가 엄마를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준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2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하지만 엄마한테는 엄마가 뭘 더 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준호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수 씨는 택시 운행을 하다가 예전 단골 승객을 만났습니다. 기사님, 요즘 어떠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가정일이에요? 동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젊을 때 비슷한 일 겪어봤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수 씨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다시 동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다들 이해한다고 해요. 이런 일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다고. 그래? 하지만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준호의 말에 동수 씨는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만약 엄마랑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래?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른이니까요. 동수 씨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동수 씨는 결국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만나봐야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래도 22년인데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그날 밤 동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준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에게 이런 가정 환경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었습니다. 택시 수입만으로 준호 대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계속 참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영이와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수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2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50세 택시기사로서, 20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50세 남성이 아내의 배신과 온 동네의 소문, 그리고 아들의 상처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